자, 11쪽 봅시다. 11쪽. 자, 여기는 좀 외울 때가 많아서 따로 파트를 나눠 놨는데요. 여기 보면 철기가 확산되고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나라가 여러 개가 나와. 여러 나라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 얘네를 다 구분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봅시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사만도 마한진한 변화인데 얘는 삼형제라서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 이 다섯 곳을 우리가 구분하고 외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밑에 보면은 표를 하나씩 줬단 말이야.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건 하나 봐야겠죠. 우선 이 여러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철제 무기 보급으로 정복 전쟁이 더욱 활발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 그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잖아. 그럼 이 여러 나라의 공통점은 뭐겠어? 철기를 사용했다는 거지, 얘네들은.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고조선에도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청동기 이런 시대가 아니란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다섯 나라를 공부를 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일단 위치부터 알아야 돼. 부여, 그죠? 이 지도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부여 지워버리고 기역 이런 거 하나 준다. 옥저 지워버리고 니은 이렇게 줘버린다. 니은을 비워놓고 얘네 특징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낸단 말이야.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외우는 수밖에 없냐면 제일 위에 부여가 있었다. 여기에 숭화강 유역이라. 이 숭화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 유역에 부여가 생겨. 부여는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다섯 나라 중에서는 오래된 나라, 가장 오래된. 고조선이랑 또 잠깐 같이 있었던 나라기도. 자, 부여 밑에 뭐가 있어? 고구려. 원래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인데 그냥 원래 부여 출신이죠. 여기서 도망쳐서 세운 게 고구려니까. 그죠? 그 옆에 보면 저 동해. 얘네들은 비슷해 보여요. 뭐 어떤 식으로 비슷해 보이냐? 뭐 어떻게 비슷해 보이냐면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정치 의권 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저번 시간에 군장을 배웠잖아요. 군장 이름이야. 네, 동네가 비슷하니까 부르는 이름이 비슷한 거지. 나머진 달라. 그러니까 얘네 둘만 이 정치적인 부분, 군장의 이름만 비슷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달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남한 지역, 그죠? 남쪽 지역에 마한, 진안, 변안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얘네는 뭐 부르는 이름도 다르지. 신지읍차가 뭐 군장 이름.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외워줘야 되는데 우선 제대로 외우려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을 지금 꺼내서 표를 그려볼 거예요. 표는 별게 없어. 여기 교과서에 있는 표를 정리하는 수준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이렇게 표를 그려볼 겁니다. 그죠? 공책을 하나 꺼내서
이 표를 그려요. 여기 5칸, 위에는 5칸, 밑에는 4칸 이렇게. 그죠? 일시정지를 하든지 해서 공책도 꺼내고 표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공책을 다 준비한 사람들을 한해서 이제 같이 적어보면, 근데 별거 없지. 자, 이렇게 표를 그려줍니다. 위에는 6칸, 밑에는 5칸. 11페이지를 참고하는 거. 11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겠죠. 정치, 경제, 사회, 제출명사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우리도 이 표에다가 쓰는 거지.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그죠? 그 위에도 나라 이름을 적는데, 나라 이름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구려. 색깔 좀 달리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옥차.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동이. 맨 마지막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부여부터 특징을 한번 쓰면서 한번 보죠. 자, 정치는, 부여의 정치는 왕,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여는 얘가 다스리기는 해. 다스리기는 하는데 권력이 약해. 실질적으로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출도라는 지역 이름인데 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제가라는 귀족들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왕의 권력은 약하고 귀족의 권력은 강한 나라가 부여라는 거지. 자, 그 다음 경제는 밭농사와 목축 위주라고 하는데 얘네가 지역 자체가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대신에 여기가 평야. 그러니까 북쪽에 초원이 펼쳐져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축이 발전했다. 밭농사와 목축이 발전. 논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옥저의 사회는 순장인데 순장은 뭐예요? 순장은 생매장을 시킨다는 거지. 누가 죽음? 뭐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들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생매장 시켜서 저승에서도 모셔라. 뭐 이렇게 가는 게 순장이에요. 외국에도 많았고 우리나라도 뭐 부여뿐만 아니고 나중에 뭐 가야 뭐 이런 나라들도 순장风습이 남아 있었다고 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없어지죠. 왜냐면
그게 너무 낭비니까. 노동력의 낭비가 너무 심해서 선장은 점점 없어지는데 부여 때만 해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12월쯤에 한 것 같아요. 사냥 행사라고 하더라고. 겨울에 해야 그 산에 눈도 쌓이니까 발자국도 쫓아가고 잎이 없으니까 짐승을 발견하기도 쉬우니까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고구려로 넘어갑시다. 고구려는 자 고구려도 왕이 있어. 그 다음에 오부정 연맹체라고 그러는데 얘네 귀족이야. 근데 오부정 연맹체는 뭐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지. 마치 보면은 부여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부여에서 주먹이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부여와 고구려는 위치도 가깝고 풍습이나 뭐 정치 체제나 이런 게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 자, 경제를 봅시다. 경제는 자, 고구려는 평야 지역이 아니라서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정복 활동을 벌였다. 주로 어디를 공격했냐? 초기에는 주로 옥저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 옥저를 다 공격한 거. 자, 다음에 사회를 봅시다. 사회는 서업제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걸 생활하다가 한 3년간 생활하다가 거기서 일도 좀 해주고 한 몇 년 일하다가 아 이제 일할 만큼 했다 내 딸 데려가라 그때서야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거를 서옥제라고 부르는데 왜 서옥이라고 부르냐면 이 서옥이 그 남자 이제 일단은 결혼을 해서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집에 옆에 세워놓은 걸 서옥이라고 불러서 이걸 서옥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거지. 부여면 영고, 고구려면 동맹.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옥절을 봅시다. 자, 옥저는 육군 삼로라고 불리는 지배층이 얘네는 왕은 아니야. 부족장, 군장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거야. 왕이 없어. 고구 부여와 고구려는 힘은 약하지만 어쨌든 왕은 존재한다. 근데 옥저는 왕이 없어. 동해도 마찬가지죠. 얘네도 왕이 없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 사만도 마찬가지. 또 신지읍차라고 부른대. 얘는 다 왕이 없어. 왕이 있는 나라는 고구려와 부여. 얘네 둘인 거죠. 얘네가 그 부여와 고구려가 그래도 그래도 옥조 동해 상황보단 정치적으로 조금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다시 자, 옥조로 돌아와서 자, 그럼 옥조의 경제는 어땠느냐? 경제는 얘네는 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닷가. 바닷가니까 이 바닷가에 풍부한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얘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한.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고구려가 정복 활동을 하는데 주로 어디로 공격해? 옥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얘네들이 만드는 소금과 해산물은 고구려로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옥저 사람들은 고구려를 싫어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옥저의 사이는 민면을 잊어있어. 재밌는 게 서옥제랑 정반대. 서옥제. 그래서 서옥제는 남자가 신부집에 사는 거잖아. 민면을 이제는 여자가 남편 집에서. 미래의 남편 집에서. 그러니까 서옥제는 남자 여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장가를 허락받고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옥저는 여자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집에서 아주 어릴 때 가면 5살 때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 크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옥제랑 민며느리제는 약간 그 정반대 풍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풍습이 있냐? 가족 공동묘가 있어. 이건 뭐냐면 무덤을 하나 아주 크게 굴처럼 뚫어놓고 거기에 이제 그 가족들을 무덤을 한 명씩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한 무덤에 들어가서 묻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다기보다는 굴 같은 걸 파놓고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옥저의 풍습은 가족 공동묘다. 다른 데는 없는 풍습인 거지. 자, 그다음 옥저는 다행히도 제천 행사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X표를 치면 돼. 자, 동해로 넘어가서. 자, 동해는 뭐 이런 특산물이 있죠? 정치를 설명했으니까 특산물은 단궁. 단궁은 작은 활. 이게 특산품입니다. 작은 활이 왜 특산품이에요? 작게 만들면 장땡인데. 활을 맞아서 때려서 그죠? 활을 가지고 쏴서 짐승이나 사람이 죽어야 그 활이 쓸모가 있겠죠. 근데 그럼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근데 활이 작으면 파워가 없겠지. 근데 동해의 특산품인 단궁은 활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특산품이 됩니다. 자, 그다음 과하마. 얘는 다 작아. 작은 말. 뭐 과일나무 밑으로도 지나갈 수 있고 그 과일나무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반어피. 이거는 물개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동해 풍습 뭐가 있냐?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 책화는 뭐냐면 아까 봤듯이 동해는 왕이 따로 없고 육군 삼로라는 군장들이 있어. 그럼 얘네가 다스리는 지역이 다 따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각자의 육군 삼로가 다스리는 지역을 다른 부족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침범을 하면 침범하면 벌금을 뭐 뭘로 내는지는 자기네들끼리 정했겠죠. 주로 짐승을 갖다 바쳤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는 동해라는 한 바운더리에 있는 그 군장 지역들이 있지만 걔네들의 구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단합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동해는 어쨌든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풍습이 또 있느냐? 조계혼이라는 게 있어. 얘네가 구역은 굉장히 이 으끔산로 다스리는 부족 간의 구역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데 결혼은 또 자기네 부족 안에서 안 하는 거. 그죠?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자기가 사는 구역에서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고잔동 사람은 고잔동 안에서 뭐 결혼 안 하고 중앙동 가서 꼭 결혼해야 된다. 대신에 결혼하는 거 말고 구역을 침범하면 벌금 내야 된다. 이건 체크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자,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어. 이게 일단은 이름을 외우는 게 우선이에요. 특히 이 제천 행사가 헷갈릴 수 있어. 자, 사만으로 넘어가서 사만은 자, 신지읍차 얘네도 왕은 따로 막 정해진 왕이 없는 거야. 나중에 정해집니다. 나중에는 사만을 막 이끌어가는 왕이 있긴 한데 부여 고구려만큼 막 대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만은 군장의 이름이 신지읍차 이런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구분해야 될 수도 있는 거지. 읍군과 삼루면 동해 옥저다. 신지읍차면 사만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자, 사만의 경제는 따뜻한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벼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 벼는 고향이 동남아야. 그냥 따뜻한 지역에 살던 애란 말이야. 추운 데서는 벼농사가 안 돼. 그래서 보면은 부여, 고구려 이런 데는 뭐 목축을 한다, 뭐 밭농사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못 짓는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인 사만 지역에서는 드디어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 철을 생산했다라는 거지. 주로 이거는 사만 중에서도 어디냐면 변한이라는 곳에서 철 생산을 많이 했어요. 변한 보이지. 얘가 나중에 가야가 되거든. 가야도 철이 유명하다. 철 생산이 유명했고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기서 생산된 철은 뭐 일본이나 뭐 한사군 같은데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세웠던 그 한사군 같은 데에도 어, 그 수출이 될 정도로 유명한 철이라고 해. 자, 그다음에 사회는 어땠느냐? 천군과 소도가 있다라는 건데 천군은 제사장이지. 얘 권력이 굉장히 셌나 봐. 그래서 소도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구역인데 침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그 막 죄인이 뭘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기다가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쫓아가. 신성 불가침 지역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군장이 존재하지만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존재하지만 걔네들 말고 천군이라는 제사장의 권력도 셌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얘기는 뭐야? 제사장이 있고 군장인데 얘네가 따로 있어. 그러면 사마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지.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데는 웬간하면 재정 분리가 안 돼. 재정 일치야. 볼까요? 예를 들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군정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 칭하고 권위를 높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같이 막 겸임하는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 근데 얘네는 사마는 제사장과 신지읍차라는 군장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지. 얘네는. 자, 사마는 제천 행사도 두 개가 있어. 계절제라고 해서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는데 5월에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단오, 10월은 추석 이렇게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양은 작은데 외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표만 죽어라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문제 풀이를 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 이게 다 안 헤어져서 막 틀리겠죠. 그럼 막 그거를 이제 다시 풀이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형장,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EBS 문제건 기출 문제건 뭐 다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문제를 풀어서 역사 다 그런데 그냥 내용을 외우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배웠던 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